네, 일상을 스타일링하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만의 생활 건강법으로 스타일링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런 생활 건강법에 지침이 돼주시는 분이시죠? 자,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잘 오십시오. 지내셨습니까? 네. 자,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뭐 그냥 여전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시간에 오셔서 이제 항상 건강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뭔가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알긴 아는데 네.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계획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네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제일 많은 철이 12월에서 1월 초, 그다음에 네네. 여름 들어갈 때 있던데 네. 그때 제가 얘기하는 아마 기억하고 계시면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네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빗대어 볼 때 네네.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하나로 꼽아요. 하나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식습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코치예요. 코치. 다이어트 코치. 예, 미국의 다이어트가 3만 종류가 넘는데 네네네네. 어떤 코치가 어떻게 리딩하느냐,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예. 이 얘기를 왜 굳이 드리냐면 네네네. 제가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워밍업이에요. 저한테 지금 3개월째. 왜냐하면 제가 전공은 네네. 진짜 전공은 네. 한방 쪽은 협착증이나 협착증. 디스크. 예. 오늘 이제 그 얘기 경추 디스크 좀 해주실 얘기하는데 거예요. 예. 원래 정말 어려운 거를 제가 하는 걸 좋아해서 네. 남들 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한의원들도 굉장히 꺼려하고 심지어 어떤 한의원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네네. 협착증 종류를 좋아해요. 왜냐면 네네. 이제 너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이 나오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렇죠. 보람되죠. 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서 거기에 특별한 약을 많이 개발하고 또 이제 많이 논문 베이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법도 네. 많은 한의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일 수밖에 없는 침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가 중요하냐면 시스템이 중요한데 특히 비만이 그래요. 비만이 다 아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다 아는데 아는데 못해요.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맞아요. 네. 뭐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네. 뭐 뻔한 얘기 운동하고 식습관 네. 조절하면 되냐. 여기에 핵심이 힘들어. 뭐냐면 코치예요. 어. 그러니까 코치를 잘 만나서 네네네. 꾸준히 그 코치와 갈 수 있다면 네네. 운동하는 거 모르나요? 아는데 왜 코치 왜 쓰죠? 그쵸, 그건 뭐냐면 그쵸. 혼자서 그걸 다 감당 못해요. 하기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비만도 그게. 그렇고 예.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생활습관병도 네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암 스페셜리스트 네. 한방 암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이 제가 있는데 네. 저희 그 뭐 협회에서 물론 발행하는 거지만 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한 게 코치예요. 코치. 뭐 예를 하나만 간단히 들어보면 네. 암 환자들 중에 항암을 받으시면 제일 힘든 게 파티그라고 하는 피로도하고 네. 또 하나는 네이시아 다시 말하면 구역감이에요. 밥을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을 많이 쓰는데도 효과가 많지 떨어진다.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할 때 양방약에다 플러스 한방약을 같이 먹으면 피로도도 훨씬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네이시아 다시 말하면 그 구역감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며칠 한두 주 전에도 그런 암 환자 한 분에게 제가 약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그렇게만 해도 항암을 굉장히 잘 받아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방 보조요법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다 코치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네요. 자, 얘기 길었네요. 아니 언젠가 이제 저희한테 그 다이어팅 코치로서 이제 또 역할을 해주실 거니까 그쵸. 제가 그거 기대가 되네요. 네, LA에서 제가 백테는 힐링센터 하면서 예. 두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정말 이렇게 저렇게 경험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언제 해주실 거예요? 12월 달 12월 달? 기대하시면 기대가 네, 됩니다. 12월 중순.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이제 원장님은 네. 이제 백투에덴 한방 클리닉을 통해서 K 한방을 네. 계속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마 K 한방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씩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쵸? 네, 저기 예. 그걸 잘 몰랐었는데 네. 방송을 듣고 네. 혹은 저한테 설명을 들은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젊으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렇죠. 최근의 트렌드 한방을 찾아보면 맞아요.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예. 사실 그 양방하고 한방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의사들도 그렇고 한국 의사들도 그렇고 한국은 아닐 거예요. 하여튼 미국은 소종의 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MD, 닥터들이 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물론 MD가 아닌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방송을 예. 들으시는데 미국은 캘리포니아 자체에서는 한의사 외에는 네네. 드라이니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타주는 그래요? 가능한 주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자체에서는 침은 네네. MD, MD만.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한의사밖에 한의사. 못해요. 아. 그 외의 분들은 절대 어떤 라이센스 있어도 할수 침을 없다. 잡을 수가 없어요. 드라이니드라는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네네. 불법이에요. 오, 네. 그것도 그럼 알아둬야 의료법에 걸려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MD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정도가 좀 차이점이지만 한의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물리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네네. 정형외과에 쓰는 기계들 이런 것들을 네. 이미 한국은 거의 다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LA가 그런 문화가 조금 아직은 정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이 지금 이제 정착을 막 시키시고 계시니까. 사실은 저뿐 아니라 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요. 저희도 예, 예. 예를 들면 뭐 꽤 비싼 기계,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꽤 비싼 기계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침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아무리 기계를 써도 안 되는 안 게 되는. 협착증이에요. 그러니까 협착증 근데 원장님이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감히 전문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제가 논문을 그러니까 뭐죠? 박사학위 논문을 네네. 그런 쪽으로 썼어요. 네. 그래서 네네.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네. 협착증 디스크와 관련된 특별히 그 K한방하고 관련된 해부학적인 베이스를 가진 치료법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 이제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협착증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방에서 협착증이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심지어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네. 많은 한의사분들이 여기에 예, 대해서 예. 이제 경락학적인 치료라든지 나름 뭐 되게 좋은 약도 개발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한의학적인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요. 많고 예. 그다음에 양의학적으로도 거의 대책이 없어서 약간 수술, 고질병 같이. 수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안 하시고 수술 받으려고 하다가 지금도 수술을 하지 않고 예.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한 프로그레시브를 보이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지금 그래요. 치료하는 분들 중에 예. 과거엔 이미 치료가 끝나가지고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허리 얘기하지 않고 네. 경추에 관한 경추. 얘기 할 건데 예. 경추 협착증도 만만치 않거든요. 경추 협착증.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추는 허리 협착증보다 좀 덜하지만 경추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 거죠? 경추는 이 요- 목 맨 위에 예, C1부터 C7까지 이 목을 얘기해요. 목을. 네, 목을 예. 경추라고 하는데 예. 그 목에 있는 그 뼈들, 그 네, 뼈들 네, 네. 사이사이에 그 있는 예를 들면 그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예. 생겨요. 그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면 네.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디스크라는 거, 디스크. 경추 디스크 그럼 이런 저희 거. 목 디스크 뭐 이렇게 그렇죠. 목 하잖아요. 디스크라고 예. 얘기하죠. 예, 네, 제가 네, 목 네. 디스크라고 해도 빠르네요. 죄송해요. 목 네, 네. 디스크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목 경추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목에도. 이건 두 개가 다른데 오. 증세가 비슷하게 나오니까 예. 비슷하게 나오니까 예. 잘 구분을 잘 못하세요. 저희는 더 모르죠. 당연히 예. 모르죠. 이게 사실은 좀 공부하셨다는 분들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걸 잘 모르죠.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약간 해부학적인 접근을 가지 않으면 예. 잘 모르죠. 음. 당연히 뭐 PT 선생님들이나 양방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쪽을 따로 공부하시면 이걸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증세가 비슷하니까 뭐 팔 저리고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예. 비슷하지만 치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안 하시면 모르시고 거죠. 그냥 네. 아무데나 침을 놓으실 수가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그래서 목이 아프고 디스크가 있고 만약에 디스크의 상태가 비슷해요. 엇비슷해요. 증세가 예를 들면 손이 저린다. 네네. 팔이 저린다. 아프다. 쑤시다. 그다음에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밤에 너무 아파서 못 잔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주로 이제 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팔 통증이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을 치료해야 돼요. 목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깨가 너무 아파. 그냥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서 어깨가 아픈 줄 알고 맨날 침을 맞아. 어깨에다가. PT 가갖고 맨날 뭐 선생님한테 예. 가갖고 마사지 받고 뭐 기계로 안 나. 그렇죠. 예. 만성이 됐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치료했는데 3개월이 넘잖아요. 고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어. 거기를 아무리 치료도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늘 얘기하죠. 그렇게 3개월 넘으신 분들은 무조건 MRI 하세요. MRI 하시고 네. 가져오세요. 그러면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아. MRI 이게 보면 네, 협착증 문제인지 디스크 문제인지. 아니 제가 신이 아니고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디스크하고 협착증은요 거의 네, 네. 비슷해요. 근데 왜 다르냐? 네. 주로 디스크는요 급성도 있고 네, 만성도 네.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딱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좀 드물긴 한데 네, 네. 좀 연령이 약간 낮아요. 예를 들면 3, 4, 50대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예. 협착증은 적어도 50 이상, 60, 50 70, 이상에서. 80에서 많아요. 약간 노화와 그렇죠.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굳이 나누자면 네. 그렇고요. 물론 협착증이 젊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협착증은 주로 노화의 단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 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협착증을 곤란해하고 치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이 근본 이유가 디스크는 그 디스크 허니아라고 해서 추간판이라고 말해요. 네, 많이 들어보죠. 뼈하고 뼈 사이에 예. 그 추간판이라고 해서 뒤에 그 쿠션이죠. 쉽게 네, 말하면 네, 그 쿠션이 예를 들면 찢어지거나 새서 네. 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 말하는데 옛날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최근에 연구 논문들은 눌러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네. 디스크가 누른 것보다는 디스크에 나와 있는 그 액들이 주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액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나와서. 걔네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신경염을 일으키죠. 예, 예, 그래서 예. 최근에는 디스크를 염증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더 강해요. 디스크가 계속 눌러서 연구가 그렇다는 되고 것보다는. 있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수많은 연구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디스크의 압박을 해소하는 위주로 갔다면 요즘의 치료는 염증 치료 위주로도 많이 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협착증도 비슷한데 네. 협착증이 있는 분은 문제는 뭐냐면 디스크를 거의 낀다는 게 문제예요. 낀다고요? 예, 그러니까 협착증이 문제 있는 분들은 네. 디스크 문제를 거의 가지고 같이 있다는 게 가지고 간다. 문제예요. 아, 그래서 네네네. 증세가 비슷하기도 하고. 아, 또 그렇군요. 협착증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예. 디스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우리 그 뭐죠 신경이 쭉 지나가는 게 네네. 그 뼈 사이에 경추 안에 경추든 뭐 요추든 흉추든 네. 뼈는 그 안에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음. 그것을 추간공이라고 말하는데 네네네. 그 추간공 사이로 왜 비었냐면 그 사이로 머리부터 쭉 척수 다시 말하면 척수액. 척수라고 액이 예. 흐르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게 흐르고 또 아. 하나는 신경이 그리로 나와요. 아, 네. 머리서부터 쭉 신경이 나와서 네네. 그 척추 옆에 뭐 1번, 2번, 3번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네. 경추도 그런 목으로 옆으로 흘러나와요. 신경이. 근데 디스크보다는 적추 협착증이 더 압박, 다시 말하면 그 추간공이라고 하는 것이 좁아져요. 아, 예, 그럼 예. 왜 좁아지느냐? 네네. 황색인대라는 게 있는데 어휴, 어렵다. 네, 어렵죠. 황색인대. 이 황색인대라는 것이 비후 예. 두꺼워지면서 아. 눌러요 신경을. 네네네. 다시 말하면 디스크는 네. 염증성 문제에 더 가깝고 네네. 이 협착증은 응. 신경을 누르는 거에 더 눌러서. 가까워요. 근데 네. 우리가 느낄 때는 증상이 비슷해요.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우리가 느낄 땐 그 증상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어. 그래서 디스크는 예, 조금 예. 더 치료하기 쉬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예. 그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백년운동 얘기하신 서울대 어떤 박사님은 네, 그 네. 치료할 필요 없다. 음. 뭐 맥켄지 운동 잘하고 네. 뭐 약 좀 잘 쓰고 그다음에 PT 가서 좀 이렇게 완화 치료 받으면 저절로 낫는 게 디스크다라고 서울대 교수님 얘기하세요. 저희는 뭐 디스크 그러면 엄청 치료하기 힘든 네, 막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지. 아. 사실 그분의 얘기도 예, 예. 그분이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쓰고 뭐 유튜브도 많고 뭐 네, 서울대에서 네. 가장 유명한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정형외과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그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또 뭐 네, 네. 특이하게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잡아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네네. 수술 많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수술하면 후유증이 워낙 많다고들 하셔서. 저 지금 환자 중에 제일 심각한 환자들이 네. 디스크랑 협착증 수술하신 분들인데 네네.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평균적으로 그게 잘 됐다 하더라도 2년을 넘기는 거와 별 흔하지 아, 않고요. 그래요? 2년 넘어가면 네. 똑같죠. 저한테 오신 분 중에 3번 수술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안 나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예, 힘들죠. 예, 그러니까 예. 일단 수술을 했다. 그러면 네네. 이게 완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그래서 것 저는 같아요. 수술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네. 수술하기 직전이신 분들은 제발 제가 부탁인데 네, MRI 네, 네. 찍으신 거 들고 제발 좀 오세요. 오시면 네.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 다른 길이 있어요. 치료를 그러면 그럼요, K 있어요. 한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경락학적인 것도 도움을 드리겠지만 네. 특별히 협착증은 왜 디스크랑은 다르냐면 디스크는 염증만 잘 제거해주면 디스크가 쑥 들어가요 다시. 아. 그리고 다시 그 쉽게 말하면 디스크에 상처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네. 상처가 여기 생긴 것도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협착증은 왜 어렵고 오래 걸리고 하기 어렵냐면 아. 황색 인대라고 하는 녀석이 두꺼워진 건데 예, 예, 예. 얘가 무슨 치료를 해도 잘 얇아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예, 예. 힘이 좀 특별해야 되고요. 이 디스크 치료하고 다르게 네. 물론 디스크 치료도 비슷하게 하는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뭐 네. 후관절이라고 하는 파셋 조인트를 향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염증을 풀어주면 뭐 저린 증상이 좋아진다 그런 게 네,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황색 인대 자체가 두꺼워져가지고 된 현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방에서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부학적으로 네네. 네, 그냥 침을 여기가 안 좋아서 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 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생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예. 특별히 그런 분들은 네. 목이나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일까요? 첫째 목이 아프다. 네, 네. 두 번째 어깨가 아프다. 세 번째 팔이 아프다. 근데 3개월이 넘었다. 아, 이런 분들은 네, 네. 반드시 찍어가지고 오세요. 찍어가고. 저도 신이 아니에요. 그럼요. 찍어가지고 오셔야 석시원하게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너는 뭐 침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그 황색이라는 데라는 게 다시 얇게 만들 수 있냐? 네. 그런 개념은 아니긴 해요. 네, 네. 그런데 염증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쪽에 잘 소통, 기혈 소통을 해줄 수 있는 네, 네. 저만 가지고 있는 저만의 특별한 약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그걸 드시면서 네네. 이제 디스크보다는 협착증 지금 어렵지만 네, 네. 조금 돈이 들어가요. 약간 병행을 좀 하셔야 되네요. 네, 근데 여기는 조금 치료하는데 돈이 들어가시는데 네. 아니 뭐 치과 치료하는데 몇천 불 당연히 쓰시면서 네, 네, 네. 왜 이거는 몇천 불 쓰는 걸 꺼려하실까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쵸, 그래서 그쵸. 오시면 돈은 네네. 조금 들지만 네. 그래서 이게 보험으로 100% 커버가 안 돼요. 안 되죠. 그 정도 그런 거는. 가지고는 낫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약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네. 추가암 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신다. 네. 내가 진단을 받았다. 특별히 경추, 뭐 요치도 오십시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네. 오시면 약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거기에 이 정확한 타겟을 가진 침들이 네, 네. 한 3개월 이 정도 잡으시면 네, 네. 상당히 완화된다. 제가 낫는다는 말을 못해서 죄송해요.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네. 낫는다는 말은 못하지만 네, 상당히 완화되시고 상당히 완화된다. 예, 수술하려고 갔던 분들이 대부분 안 하시게 되더라.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네, 않아요? 정말 예. 믿고 한 번만 와주시면 네, 네. 고생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K 한방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목이 왜 아픈지 모르고 가시는데 가시면 네. 디스크예요 그러는데 네. 디스크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그냥 겁만 내시거든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께 가셔서 상담해 보시고요. 네. 정확히 그게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네. 이건 아셔야 치료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부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게요. 818 지역이고요. 923에 7004번입니다. 818-923-7004번이고요. 자, 또 이 시간이면 기다리는 시간. 오늘의 건강 꿀팁 네.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네, 예를 들면 대장암의 네네. 위험을 네. 43에서 50% 감소시킨다. 대장암의 위험을 그러니까 미리 감소시킨다. 예방 차원인 네.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 FDA에서 네. 심장병과 대장암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고 인정해서 예, 예, 예. A 등급의 식품으로 분류했다. 뭘까요, 이게? 오, 무슨 엄청 좋은 너무나 건강식품 쉬운 이런 건데 거예요? 예, 예.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채예요. 저희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과일, 자, 뭐 채소 이런 그 거. 정도면 예. 제가 꿀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용종이 있으시거나 네. 집안에 저희 집안이 네.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대장암. 아, 네. 저희 네. 이모 대장암. 아, 가족력으로. 저희 삼촌 대장암. 5분 중에 4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저도 용종이 있고. 예, 예. 근데 용종을 제거하거나 네. 저같이 대장암 유전력이 엄청 센 분들은 귀를 기울이세요. 네, 하루에 네. 한 잔 음. 스무디를 드십시오. 스무디요? 네. 무슨 그러니까 스무디? 야채나 과일을 먹어가지고 예, 예, 예. 그 먹은 걸로 대장암 예방하겠다.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네, 매일 네. 하루에 한 잔 정도를 토마토. 저는 제일 잘 먹는 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토마토 갈았어요.
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쉽죠. 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예방 효과가 50%에 가깝습니다. 아, 진짜로요?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추가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건 미국 FDA에서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분들을 위하면 무조건 토마토. 네네네. 남자들 무조건 좋습니다. 토마토. 오, 하긴 토마토 많이 먹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네네. 변비 변비. 예, 두 가지거든요. 기름, 그다음에 식이섬유. 이 두 가지면 되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변비 있는 분들 가장 젊은 분들은 두 가지만 하면 그냥 거의 다 해결됩니다. 견과류, 식이섬유. 견과류, 식이섬유. 견과류와 스무디 한 잔. 네네네. 견과류 한 주먹. 네. 그다음에 토마토 주스 한 컵. 이거를 네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견과류는 아무거나 놀랄 넣어도 겁니다. 되는 거고. 놀라실 겁니다. 아, 토마토를 안 좋아하신다 그러면 다른 채소 Whatever you 가능하고요. want. 오. 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과일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많이 섞지 마시고요. 아. 그건 제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가능한 섞지 마시고 한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로. 무조건 한 가지. 오케이. 저희 그러면은 다음 주 뵐 때까지 일주일 동안 꾸준히 좀 한번 해보세요. 드셔보시면 예. 몸이 좀 달라지는 걸 달라집니다. 느끼겠네요. 이게 정말 달라집니다. 용종도 알겠습니다. 없어집니다. 이거 예. 꾸준히 드시면. 알겠습니다. 대장암 때문에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굉장히 네, 도움이 될 것 유전자, 같네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건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소소한 일상을 나만의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토마토 하나 그냥 하루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 진짜요?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 이제 백투에덴에서 우리가 좀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네. 방법 지금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이 이제 여섯 백투에덴 8가지 중에 6번째.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러게요. 자, 6번째 이야기인데 6번째는 그럼 네. D로 시작하잖아요. Drink water입니다. 물 마시는 거요? 네네. 사실 네. 이게 너무나 쉬우니까 네네네.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범한 건데 네. 많이 놓치는 거죠.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동안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별하별 돈을 많이 쓰세요. 비타민 C 앰플 그쵸. 바르시고 막. 넘버 네네. 원이 물입니다. 물을 많이 왜 드시면. 물이냐면요. 노화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지면 예. 그 쭈글쭈글해진데 물론 엘라스틴도 필요하고 네. 뭐도 세럼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콜라겐도 필요하고 예. 콜라겐 얘기하면 제가 속이 터지는데 네네. 정말 속 터집니다. 장사꾼들 때문에 제가 진짜로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예. 노 코멘트입니다. 네네네. anyway 네. 그런데 그 중에 넘버 원은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네, 된다. 물을 일주일만 잘 마시고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네네네. 일주일 전에 물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 한 장 찍으시고요. 일주일 동안 물을 잘 드신 다음에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 물을 잘 마신다는 거는 뭐 항상 나오는 뭐 하루에 1.5리터, 2리터 마셔야 된다. 그 용량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 하루에 사람이 가만히 그냥 평범하게 얼마 정도의 물이 나가는가. 네네. 보통 평균적으로 대소변으로 1.6리터. 네. 평균적입니다. 평균. 그다음에 예. 땀, 호흡, 음. 피부로 각각 0.5리터. 네네네. 평균 3.1리터 정도의 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온수로 따지면 네네. 96온수 정도의 물이 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가요. 네네. 운동을 하면 훨씬 많이 나가겠죠. 그렇겠죠. 운동을 한 걸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그냥 가만히 평상시. 있는 거. 예. 특히 캘리포니아는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의 양이 얼만큼이냐? 우리 세포 네네. 대사를 통해서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요. 몸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0.1리터밖에 안 돼요. 0.1리터요? 그다음에 우리가 네네. 음식물 평범하게 세 끼를 먹는다는 걸 기준으로 거긴 뭐 짠 거든 어쨌든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재활용해서 흡수하는 게 음. 평균적으로 1.5리터입니다. 진짜 조금뿐이 안 되는데요? 결국 네. 우리 몸에서 평균적으로 나가는 애하고 네네.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애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네. 모자라는 게 모자라다. 평균적으로 1.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정도의 물을 먹어야 나는 이브닝이면 그래서 1.5가 나온 거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6잔이 6잔. 기준입니다. 아, 근데 이게 물을 워낙 잘 드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 진짜 물 잘 안 마시거든요. 네, 네. 언젠가는 알람까지 해서 마셨었는데 어렵죠. 쉽지 않더라고요. 물은 정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생활 습관. 예를 들면 저희는 저희 애들 둘하고 저희 와이프랑 네, 저랑 네, 네. 사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비비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물 한 잔. 가글하고 물 한 잔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공복에 습관처럼 물을 달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음양탕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물이나. 네, 그것도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네네. 그냥 물. 그냥 물이라도 저 오케이. 물도 예. 무슨 물 많이 따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그걸 강의하라 그러면 네네. 여기 물 파시는 분들하고 제가 전쟁을 해야 돼. 싸워야 돼요. 네네. 제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예를 들면 그 물을 관장하는 전 세계적인 그 협회가 있어요. 네네. 국제 기구에서 말하는 네. 물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에 관한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물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첫 번째, 네.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된다. 유해 물질이 원래 깨끗해야 된다. 물이 깨끗해야 된다. 그럼 정수기물 이런 거 마시면 돼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네네. 산에 있는 물도 마실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꼭 정수기물을 말하지는 않아요. 네네. 두 번째, 용존상소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끓인 물을 권장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이건 누가 예. 권장하지 않는 거냐, 재권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물협회에서 권하는 거예요. 네네. 국제물협회. 세 번째, 미네랄이 있어야 합니다. 미네랄이. 이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뭐 음식물로 충분히 미네랄을 섭취하는데 네. 굳이 뭐 정수기물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렇겠죠. 제가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냥 제가 단순한 물에 관한 얘기 할게요. 정말 저한테 물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으시면 진짜 자신 있는 분만 오십시오. 네. 물 파는 분 정말 극환영입니다. 예. 몇천 불짜리 물 파는 분 좋습니다. 저 다 이길 자신 있으니까 오십시오. 제가 이걸 10년 넘고 연구했습니다. 10년 물 하나만으로도. 네, 물도 정말 연구 많이 했고요. 제가 네. 이거 강의하려고 논문을 수도 없이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네네. 이렇게 막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음. 수많은 연구 논문을 데이터로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는 분은 전화 주시고 오십시오. 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물질이 없는 물, 용존산소가 있는 물, 네. 미네랄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이런 걸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문제 그럴 아닐까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예. 아이디얼한 겁니다. 네네. 저도 100% 이런 물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아이디얼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네. 왜 어떤 특별한 것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지를 없이. 아시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물의 역할이 어쨌든 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예, 비즈니스 예. 하는 분들에게 또 방해가 될 수도 네네네. 있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물. 혹시 정말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물에 대해서. 네네. 그다음에 물이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은 예를 들면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막 많이 내가 물을 먹으면 나는 소화도 안 되고 막 설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건 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예. 그걸 고쳐야지. 그렇게 고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계속 내 세포는 쪼그라들고 말라버리죠. 마르고. 그래서 저희 기계 중에 예. BMI 기계가 있는데 BMI 기계 중에 요새는 기능들이 좋아서요. 뭐가 나오냐? 세포 내 incellular water, outcellular water, 그러니까 extracellular water 이게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incellular water가 약하신 분들은 네네네. 그게 낮으신 분들은 피부가 쪼글쪼글한 거죠. 보통 근데 많은 분들이 갈증 나면 그제서야 물을 드시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물은 계속 드셔야 이미 되는 늦은 거예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먹는 것과 더불어 네. 수치료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요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흥분돼 있는데 네네. 반대로 교감신경이 흥분된 것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족욕 내지는 반신욕이에요. 족욕 반신욕 제가 좋다는 얘기 정말 하시죠. 강력하게 예. 권하는 게 뭐냐면 네네. 의학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반신욕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겨울 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만 15분에서 20분 네네. 하면서 물 한 병. 물 한 병 16분. 드시면서 정말 여러분 건강에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집에서 하십시오. 너무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항상 우리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참 네, 얘기를 맞아요. 해주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물은 정말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함께 해보시고 정해 놓으세요. 저는 네. 금요일이거든요. 어. 딱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네네. 반신욕과 물을 딱 잔뜩 먹는 날을 정해 놓고 정해놓고. 그거만 습관 들이셔도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변화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시면 자, 그 좋겠네요. 밖에도 뭐 이제 경추 디스크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 네, 또 네. 협착증 얼마나 우리 또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일단 건강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백투 에덴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818 지역입니다. 923-7004 818-923-7004번이고요. 백투에덴 힐링센터는 육가하고 라파엘에 있고요. 또 한방 클리닉은 올림픽하고 아드모어에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